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이동하는 여행객이 약 4,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로 인한 3차 확산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화이자에 이어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얀센 코로나19 백신도 인도발 델타 변이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 효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 현재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 사건 관련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128명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사무실의 공실률이 19%로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택 수요와 모기지 신청은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호텔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 호텔의 객실당 수익이 팬데믹 이전보다 60%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정 문제와 원자재 부족으로 42년 만에 최대 가격 상승을 보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례 없는 시민권 신청 장려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각 주정부의 방역 책임자들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물결이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CNN 방송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이동하는 여행객이 4,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숫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몰려드는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정체 상태를 이뤘습니다. 전국 대도시 공항 또한 탑승 수속을 밟는 승객들로 붐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것을 우려하며 여행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NN은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4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은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전국 신규 감염자의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1월 말 이후 뉴욕주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988명으로 이 중 99.6%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원 환자의 98% 이상이 예방접종 기피자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인구의 46.4%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아칸서, 와이오밍, 루이지애나주 등 5개 주의 예방접종률은 35%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CDC 책임자인 루셸 웰레스키 박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7일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는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신규 감염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델타 변이 감염률은 전체 감염률의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동안 여행객의 이동으로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될 경우 그 확산세는 공립학교가 문을 여는 9월까지 이어져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 효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성명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최초 접종 29일 안에 델타 변이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중화 항체를 형성했으며 최소 8개월 동안 이 면역 기능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슨앤존슨은 백신이 85%의 중증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 연구된 8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이 약해지지 않는 강력한 중화 항체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게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뉴욕시 신규 감염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나 영국 변이 등 다른 변이보다 우세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나 다른 변이보다 2배 이상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얼마나 더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뉴욕주 지표에 따르면 감염률은 0.51%, 7일 평균 감염률은 0.44%를 기록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변이에도 보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변이로부터 안전하다며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논란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 보건국도 군중 밀집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주디스 퍼시칠리 뉴저지 보건국장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등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지난주 붕괴된 콘도미니엄 건물에서 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어났고 행방불명은 145명에서 12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어젯밤 새로 발견된 사망자 2명 중 1명은 마이애미 소방관의 딸인 7살 여자아이로 밝혀졌습니다. 발견 당시 희생자의 아버지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작업을 진행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젯밤 발견된 2명을 포함해 현재 총 사망자는 20명입니다. 행방불명은 중복 등록된 이름을 제하고 일부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128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건물 나머지 반쪽의 붕괴 위험으로 중단되었던 구조작업은 오후 4시 이후 재개됐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시장은 건물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 작업구역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안전한 구역을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미 페트로니스 주 소방국장은 무거운 구조 장비가 남아있는 건물 유지에 부담을 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물 파괴가 더욱 앞당겨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허리케인 엘사가 사고 지역을 포함하는 플로리다 남부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 구조 작업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태스크포스 1팀의 마가리타 카스트로는 작업 중단 결정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때까지 수색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엘사는 오늘 아침 대서양 바바도스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엘사는 주말 캐리비안,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히스패니올라, 자메이카, 쿠바를 거쳐 다음 주 화요일에 플로리다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사무실의 공실률이 1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업무 공간을 축소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빈 사무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호전으로 경기가 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 뉴마크의 보고에 의하면 맨해튼 사무실 공실률은 기록이 시작된 1970년 중반 이래 최고치인 18.7%로 상승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2배를 넘습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팬데믹 동안 활성화된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인정해 정상화 이후에도 업무 장소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맨해튼 다운타운 지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공실률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파트너십 회장 캐서린 윌드는 뉴욕시가 1970년대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출근 이외에도 시민들을 도시로 끌어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일 1,600만 명의 직장인들이 뉴욕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식당과 가게 등 인근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뉴욕시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세 중 상업부동산세는 41%를 차지합니다. 아틀란타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직원들의 복귀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반면 뉴욕 상업지구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업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에 따르면 맨해튼의 거대한 상업 빌딩의 3분의 1의 계약이 3년 안에 만료되며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 공간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40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사무실 공간이 공사 중에 있으며 많은 대기업들이 본사 이전을 계획하면서 공실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회사 사비스는 맨해튼의 사무실 시장은 2022년 이후에나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월 기준 맨해튼의 사무실 복귀율은 12%에 불과했으며 9월에 60% 이상이 돌아올 예정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일주일에 며칠간은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주택 붐 열기가 최근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수요와 모기지 신청이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몰게지 뱅커 연합에 따르면 주택 수요가 전주에 비해 6.9% 감소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인 몰게지 신청도 전년에 비해 17% 감소했습니다. NBA 관계자는 주택 수요가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주택을 선호하는 최초 주택 구매자가 매물 부족으로 시장에서 밀려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는 저가 주택시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전례 없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저가 주택으로 몰리면서 매물 부족으로 시장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몰게지 금리 인상으로 나타났는데 연초 2.85%였던 금리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몰게지 신청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몰게지 금리가 최근 3.18%에서 3.20%로 증가함에 따라 몰게지 신청도 8% 감소하고 재융자 규모도 전년에 비해 15% 감소했습니다. NBA에 따르면 연방주택융자와 농무부 주택대출 신청은 각각 9.5%, 0.5%로 변동이 없었지만 재향군인 주택대출 신청은 10.5%로 전주보다 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몰게지 금리에 변동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주택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소비자 지출, 주택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자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더 크고 넓은 교외 지역의 주택을 찾으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으며 동시에 사상 최저 수준의 몰게지 금리로 인해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저금리가 불붙은 주택 시장에 부채질을 한다며 가격 거품 현상 끝에 붕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호텔의 객실당 수익이 팬데믹 이전보다 60% 하락하며 호텔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미국 내 주요 호텔 시장에서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호텔 숙박협회는
미국 내 상위 25개 도시 중 21곳의 호텔 시장이 불경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뉴욕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대도시의 호텔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업 이벤트와 미팅에 의존해 왔는데 팬데믹 이후 대면 모임이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호텔 방의 3분의 1에 달하는 32,030개의 객실이 폐쇄됐으며 약 200개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호텔에서도 객실당 수익이 5월 기준 $95로 249달러였던 2019년에 비해 62%가 떨어졌다며 이 같은 차이는 호텔 시장을 불경기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수익 감소율로 보면 뉴욕시보다 더 피해가 큰 곳은 샌프란시스코, 버스턴, 워싱턴뿐이며 객실당 가격 면에서는 뉴욕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2년 전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한 곳은 피닉스, 버지니아 비치, 템퍼, 마이애미 단 4곳뿐입니다. 호텔 숙박협회 회장 최 로저는 다른 산업에 비해 호텔 업계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큰 피해를 입은 대도시 호텔들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생산 공정 문제와 원자재 부족으로 42년 만에 최대 가격 상승을 보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공급관리원의 제조 물가 지수가 지난달 92.1%까지 오르며 197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4.1% 상승한 것이며 물가는 현재 13개월째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원 조사위원장 티모시 피오르는 원자재 부족, 가격 상승, 운송 문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 경기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초자재와 중간자재들의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원자재는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녹이는 아세톤뿐입니다. 제조업계 실적은 6월에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구매 관리자 지수가 60.6%로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0.6%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의 증가 자체는 경기 회복에 좋은 징조이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제한은 제조업계의 실적에 지속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이 예상되어 연방준비제도의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 회복 중에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상승이 연이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긴장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준은 2023년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요 은행들은 이를 내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솟는 물가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 연준 측의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례 없는 시민권 신청 장려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시민권 이민청은 미국 내 900만 명의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올 초 바이든 대통령의 통합과 시민권을 복돋을 환영책에 대한 행정명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민청은 이번 캠페인에 범기관적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으로 국립공원에서 기화 환영식을 개최하고 우체국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며 제향군인기관 회원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9,400명의 시민에 대한 100건에 넘는 환영식이 예정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중 금요일에 열리는 한 환영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시민권 장려책은 전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발급 비용을 올리고 기술과 부에 따라 이민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펼쳤던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이전 역대 정부의 이민 정책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전례 없는 시민권 장려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저지 주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연방정부 차일스 텍스 크레딧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행된 3차 경기 부양안 미 국민 구조 계획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는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자녀당 매월 최대 $300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됐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연소득이 부부 합산 $15만, 외부모는 $7만 5천 이하인 가정의 경우 부양자녀가 5살까지는 총 $3,600, 6살에서 17살까지는 총 $3,000의 세금 환급 혜택이 인상됐습니다. 전체 환급액 중 절반은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연말까지 지급되는데 5살 이하 자녀는 1인당 매월 $300, 6살에서 17살 자녀는 1인당 매월 $250씩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환급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소득이 개인 $7만 5천, 부부 합산 $15만 초과할 경우는 소득 $1,000당 $50씩 차감 지급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80만 4,94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42만 6,433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2.2%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판매량은 19,2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5.9%가 증가했습니다. 기아 역시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상반기에 37만 8,511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7%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이 같은 판매 증가는 미국 시장의 회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포츠 유틸리티 차의 인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SUV는 49만 6,870대로 지난해보다 48.3% 증가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이 포함된 뉴욕시 의회 20선거구가 $4천만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실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뉴욕시 2022 회계년도 예산안 중 20선거구에 배정된 예산은 총 $3,905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플러싱과 퀸즈보로 힐, 와이스톤, 프레시메도우 등 20선거구의 학교, 공원, 커뮤니티 봉사기관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시의원은 올해 예산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온라인 프로그래밍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늘리는 데 매진해온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발급과 갱신 신청에 최대 18주가 걸리고 있어 여행을 앞두고 있는 한인들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여권 발급과 갱신을 위한 수속 기간이 일반 서비스의 경우 최대 18주가 소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평균 6주에 비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급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최대 12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 의원은 최근 국무부와 연방우정국 관계자 등의 서한을 보내고 여권 발급과 갱신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맥 의원실은 여행을 떠나기 전 여권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구비 서류를 정확히 보내지 않을 경우 18주보다 처리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